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9월에 있었던 고3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물리학 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었지만 마무리는 지어야 하니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 원이에요. 1번 문제 보세요. 그림 가에서 다는 각각 뜀틀을 넘는 사람, 그네를 타는 아이, 직선 레일에서 속력이 느려지는 기차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뜀틀을 탄대요. 이건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가에서 사람의 운동 방향이 변한다. 뜀틀 타는 거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이요. 나에서 아이는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그네를 탄대요. 그네는요, 포물선 운동하죠. 그렇죠? 원호를 따라서 운동하게 되죠. 이건 그러면 등속도라고 할 수가 없지요. 등속도는 속도, 방향도 일정해야 되는 건데 방향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다에서 기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같다. 속력이 느려진대요. 속력이 느려지는 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죠. 즉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틀려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보세요. 그림은 주어진 핵반응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핵반응 보십시다. 이번에 핵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2짜리 중수하고 삼중수소가 만나서 무엇이 된대요? 뭔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6 메가 엘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나온대요. 자, 그럼 질량수 보존을 쓰게 되면은 여기 하나, 왼쪽으로 합하면 5니까 여기는 4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양성자 수는 여기 둘이 돼야 되죠. 그럼 양성자 수 2번이죠. 헬륨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수 4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럼 이거는 핵융합 반응이야. 맞았죠? 두 개 합쳐져서 요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A는 맞았고요. 학생 B 보세요. 질량 결순에 의한 에너지는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맞았죠? 학생 C를 보세요. 기억의 중성자는 2야 라고 돼 있죠? 기억, 요놈입니다. 요거의 중성자, 질량수는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죠. 양성자 2니까 중성자가 2가 돼야지만 질량수 4가 나오죠. 따라서 중성자 수는 2이다. 맞았습니다. A, B, C가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 보시면 그림 가에서 다까지는 전자기파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예래입니다. 가는요, 위성통신이래요. 위성통신 뭘 씁니까? 전파 쓰죠. 나는요, 광통신이래요. 광통신은요, 빛이죠. 이거 지금 광섬유에서 레이저 빛을 쓰는 거죠. 이거는 빛이에요, 빛. 그 다음 LED 신호등,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쓰는 거죠. 자, 아무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은 가에서 자외선을 이용한답니다. 가에서 자외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파지요. 위성통신은 기억 틀렸습니다. 나에서 전반사를 이용하는 거 맞았죠. 광통신. 디귿, 다에서 가시광선 이용한 거 LED 신호등 맞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소리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것이랍니다. 자동차의 배기장치에는 소리에 무슨 간섭 현상을 이용한 구조가 있어서 소음이 줄어든답니다. 소음이 줄어들기 위해서는요,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쇄시켜야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상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소음 제거 헤드폰의 마이크에 외부 소음이 입력되면 무슨 간섭을 일으켜요?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소리를 헤드폰에서 발생시켜서 소음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상쇄가 맞고요. 그런데 지금 보강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이요. 동그라미 니은과 동그라미 디귿은 위상이 반대이다. 즉 외부 소음과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소리, 위상이 반대로 돼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맞았죠?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소리의 간섭 현상은 파동의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거 맞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은 물질의 자성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실험이랍니다. 실험 과정 보세요. 나무 막대의 양 끝에 물체 A와 B를 고정하고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도록 실로 매달아냅니다. 거의 그림처럼요. 자, A와 B는 반자성체와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와보세요. 자석을 A에 서서히 가져가며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찾으랍니다.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찾으래요. 서서히 가져가서 그랬더니 다를 보시면 나에서 자석의 그걸 반대로 하여 나를 반복하랍니다.
그랬을 때 실험 결과가 나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민대입니다. 자석과 A 사이에 서로 미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는 A가 반자성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5번에 A는 반자성체예요. 반자성체입니다. 미는 방향이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A와 B는 반자성체와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A는 반자성체. 그럼 B가 뭐가 돼요? 상자성체가 되죠. B는 상자성체란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실험과정 라를 보세요. 자석을 B에 서서히 가져가며 자석과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찾으랍니다. 상자성체에다 가까이 가져간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보세요. 나에서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우되는 거. 반자성체니까. 맞았죠?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다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당기는 방향이 아니죠. 반자성체니까 미는 방향이에요. 틀렸습니다. 디귿. 라에서 자석과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미는 방향이에요. 상자성체가 되니까 당기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에서 D까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D까지에서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각각 람다 A, 람다 B, 람다 C, 람다 D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6번입니다. 6번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에너지 축이고요. 이게 에너지 축이고 여기가 n = 5. 그 다음에 n = 4. 그 다음에 여기가 n = 3. 그 다음에 이만큼이 n = 2래요. 그래 놓고 4에서 2로 떨어질 때가 A랍니다. 자, 이게 A예요. 이게 A고요. 그 다음에 4에서 3으로 떨어질 때 이게 B랍니다. 3에서 2로 떨어질 때 여기 C고요. 그 다음에 2에서 5로 갈 때 이게 D랍니다. 에너지 흡수죠? D만 에너지 흡수고 A, B, C는 방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D에서는 빛이 방출된다? D 보세요. 에너지 흡수죠? 방출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람다 A와 람다 D를 비교해보면 람다 A와 람다 D를 비교해보면 이게 D가 에너지가 더 많죠.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요. E는 HF니까 이거는 H 곱하기 람다분의 C 나오죠. 그쵸? 그러면 파장은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에너지는 D가 더 크지요? A보다. 그러니까 파장은 D가 더 짧아야 되죠. A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럼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람다 A 빼기 람다 B, 람다 A분의 1 빼기 람다 B분의 1은 람다 C분의 1이다. 자, 보세요. A는요. A에 해당하는 에너지는요. 뭐와 같아요? 이 B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C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합과 같죠? 그러면 지금 C가 뭔가를 물었으니까 이 C는 이 A에서 이 B를 빼주면 돼요. 이 C는요 H 람다 C분의 C 될 거고 이거는 H 람다 A분의 C 될 거고 이거는 H 람다 B분의 C 될 거고 이건 다 약분돼서 없어지면 요 관계가 나오지요. 람다 A분의 1 빼기 람다 B분의 1이 람다 C분의 1 따라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자석 A가 고정되어 있고 용주철에 연결된 자석 B는 정지해 있답니다. 자석 A는 고정되어 있고 자석 B는 용주철에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 A가 이렇게 있는데요. A에서 오른쪽이 N극이에요.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정이에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자석 B 이쪽이 N극이고 S극이고 이게 자석 B인데 요놈이 용주철에 매달려서 벽에 붙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B가 일단 정지 상태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A가 B에 작용하는 건 뭐예요? 여기 N극 이거 S극이니까 인력이죠. 자기력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작용반작용 관계 맞았죠?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반 A가 B에 작용하는 거는 이쪽 방향이죠.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거는요 당기는 방향이죠. 그럼 서로 반대 방향 맞았죠? 니은 맞았고 디귿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랍니다. B 요놈이 지금 정지상태예요. 정지상태라는 얘기는 F 넷 B에 작용하는 게 얼마예요? 0이요. 그렇죠? 알짜임 0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봅시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을 받아 0에서 2초까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었답니다. 물체가.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가요. 나는 가에서 물체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0에서 2초까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을 했다 그랬죠. 힘을 받아서. 그런데 시간에 따라 나타낸 물체에 작용한 힘 그래프가 나와본 그림이에요. 즉 2초까지. 자, 봅시다. 여기가 힘이에요. 힘이고요. 여기가 0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이라고 돼 있고요. 1에서 이렇게 가서 2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시간이에요. 시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답니다. 요놈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이제 힘을 받아 움직이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러면 시간과 힘을 곱하면 뭐가 되죠? 충격량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힘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까지 처음에 정지 상태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 크기는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랍니다.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랍니다. 운동 크기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를, 물체 운동량의 크기는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라고 했으니까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라고 했으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운동량은 mv잖아요. 그러면 1초일 때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속도가 2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2배예요. 그럼 2초일 때 t equal 2일 때 v라고 하면 t equal 1일 때는 얼마란 얘기예요? 2v란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1초일 때 봅시다. 2v까지 가야 돼요.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초일 때는요. 요게 반절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v로.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옳은 설명만을 찾으면 됩니다. 1.5초일 때 바로 여기죠. 1.5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물체의 운동 방향은 이거 플러스니까 계속 움직이던 방향으로 됐어요. 그런데 속도는 줄어들었죠. 속도는 줄어들으니까 운동하는 거와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속도 그래프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안 내려갔으니까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는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속도가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과 반대라는 얘기고. 그럼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1초가 1에서 2초까지 2배다. 충격량은요. 요 놈은요. F 곱하기 T니까 2배라고 했으니까 충격량은 MV에서 2V가 될 거 아니에요. 되셨죠?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MV에서 그냥 MV가 될 거고. 그러면 2배가 맞죠? 그러니까 니은 맞았습니다. 네, 디귿이요.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0에서 1초 때까지가 1에서 2초 때까지의 2분의 3배이다. 자, 0에서 1초 때까지 면적 얼마 나와요, 이거?
1 곱하기 2v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v 나오죠. 그렇죠? 요 면적은 v예요. s는. 그럼 요 면적은요? 1에서 2까지 요 면적은 얼마 나오죠? 요 면적은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밑면적 밑면의 길이 더하기 윗면의 길이 하면은 2v 더하기 윗면 v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2분의 3v 나와요. 그렇죠? 자, 이게 1에서 2초까지, 이거는 0에서 1초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0에서 1초까지는 1에서 2초까지 요거의 몇 배예요? 3분의 2배가 되죠? 근데 2분의 3배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그림 가는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즉 경로. 그래서 1과 2는 각각 A, B 중 하나랍니다. 매질 1과 매질 2는 A, B 중 하나래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파의 진행 방향이 지금 파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파의 진행 방향, 파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 파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행 방향이 이렇게 온다고 했어요. 진행 방향은 파면과 항상 수직이죠. 자, 이 파면과 수직이니까 진행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다 법선을 그려요. 법선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 꺾이는 게 지금 이렇게 꺾인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꺾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진행, 이게 파면이니까 이 파면의 수직으로 파의 진행 방향을 그리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매질 A고 매질 B예요. 그러면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게 소환 매질이죠. 그럼 이게 소환 매질이고 이게 밀환 매질이란 말이에요. 각도가 작으니까. 자,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중심축으로 입사한 거는요 그대로 나갔어요. 여기가 매질 1이고요. 이쪽이 매질 2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입사한 거는요 평행광선이 어떻게 나갔냐면 위쪽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접선을 그려보세요. 접선을 그렸어요. 접선을 그리고 거기에 법선을 그려보세요. 이거에 법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각도보다 요 각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소환 매질, 이쪽이 밀환 매질 되죠. 그러면 이게 밀환 매질이니까 바로 뭐예요? B라는 얘기고, 이게 소환 매질이니까 요게 A란 얘기예요. 됐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가에서 파동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했죠? B가 밀환 매질, A가 소환 매질. 그러면 파동의 속력을 해요. 속력. 어디가 크죠? 진동수는 동일하죠? 파의 속력은 F람다 아니에요. 그렇죠? 진동수는 동일해요. 진동수가 동일할 때 파장이 긴 게 속력이 빠른 거죠. 파장이 어디가 길어요? 요놈이 길죠. A가. 그러니까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느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로마자 2는 B이다. 로마자 2는 A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파동의 파장은 2에서가 1에서보다 길다. 2에서가 1에서보다 길죠. 소환 매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사후 실험의 일부입니다. 가설 1 보세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고요. 가설 2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C로 일정화됩니다. 그럼 관찰자 A에 대해 정지해 있던 두 천체 A, B 사이를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운동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P점과 Q점이 있어요. Q가 있어요. 요 사이를 우주선이 날아가요.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요 안에 B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B가 앉아있고 위쪽 거울, 아래쪽 광원. 여기에서 빛을 쏘면 거울에 반사돼서 왕복운동 하겠죠. 얘는 V의 속력으로 가고 있고요. 바깥에서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봐요.
A가. 얘는 B예요. 자, B의 관성계에서 광원으로부터 우주선의 운동 방향이 수직으로 방출된 빛, 요겁니다. 수직으로 방출된 빛은 거울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온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빛이 1회 왕복한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 TA이고 B의 관성계에서는 TB이다. 자, B의 관성계에서는 얘는 왕복시간, 우리가 아는 왕복시간이에요. 그런데 A의 관성계에서는요, 얘의 왕복시간은 빛은 이렇게 진동하는 시간이 아니게 되죠. 어떻게 해요? 우주선이 가니까 아래쪽에서 쏜 빛이 우주선에 따라서 우주선은 이쪽으로 가니까 위쪽에 거울이 이렇게 이동해서 거울이 이렇게 반사돼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A의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이동하니까요. 되셨어요? 그러면 요때는요, 요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TA하고 TB 중에서 누가 길어요? 얘가 A가 요거예요. 얘가 본 거예요. 그럼 얘 시간을 TA라고 하고 얘는 TB라고 하면 요 TA가 더 길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TA는 TB보다 길어요. 그럼 기억은 맞았네요. 자, 니은 보세요. 나의 관성계에서 TA 동안 빛의 경로 길이는 LA. 바로 요거죠. 요거. LA고, B의 관성계에서 TB 동안 빛의 경로 길이는 LB. 요렇게 움직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LA하고 LB 비교하면 누가 길어요? LA가 길죠? LA가 LB보다 길어요. 그러면 니은도 맞았어요. 그 다음에 디귿. A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 DA는 A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 요게 DA래요. DA는 P에서 Q까지 우주선의 이동 시간과 V를 곱한 값이다. V에다가 우주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을 곱하면 그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표준 거리가 되죠. 자, 그러면 라를 보세요.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 DB. B의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 P와 Q 사이는요, 얘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요놈이 빠르게 뒤로 오는 것처럼 보여서 길이가 얘가 측정한 거와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주선 사이의 거리 P와 Q 사이의 거리 DB는 P가 B를 지날 때부터 Q가 B를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과 V를 곱한 값이랍니다. 그럼 얘는요, 시간이 금방 간 것처럼 보니까 그 시간에다가 요 V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과 니은은 찾았어요. 이제 디귿만 찾으면 돼요. DA 나누기 DB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설명에서 주어졌어요. DA는 VA 곱하기 TA인데 VA가 뭐예요? V죠. 그러면 V 곱하기 TA란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DB는요, 마찬가지로 V 곱하기 TB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길이는요, LA는요, A가 측정할 때의 길이는요, C 곱하기 TA예요. 빛이 간 속도, 거리. LB는요, 마찬가지로 C 곱하기 TB예요. 얘는요, A가 돼야죠, A가.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변변 나눠봅시다. DA 나누기 DB는 요거 그대로 넣으면 V 곱하기 TA, V 곱하기 TB란 말이에요. 그럼 V는 없어져요. TA는요, 뭐 나와요? C분의 LA. 얘는요, C분의 LB 나와요. 그럼 C는 없어지고 뭐가 됩니까? LB분의 LA가 되죠. 됐죠? 그러면 디귿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간격 L을 유지하며 일정한 속력 3V로 운동하던 물체 AB가 빗면을 따라 운동한답니다. A가 점 P를 속력 2V로 지나는 순간 B는 점 Q를 속력 V로 지난답니다. 자, 이 문제는요, AB가 처음에 동일하게 3V로 움직였죠. 이게 A고요. 얘가 3V로 움직이는데 B도 3V로 움직여요. 그런데 떨어진 거리가 L이었어요. 그 다음에 P점을 A가 2V로 움직인대요.
요 A가 P점을 2V로 갈 때 B는 Q점을 여기 Q점을 V로 간대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B가 먼저 앞에 앞장서서 가고 있으니까 B가 P점을 지날 때는 2V였을 거예요. 왜요? 3V, 3V 동일한 속도로 가고 있죠. 동일한 속도에 동일한 경로를 따라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B가 P점을 지날 때는 B도 마찬가지로 2V의 속력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Q점에 갔으니까 B가 V가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A도 P점을 지날 때는 지금 2V이지만 Q점을 지나게 되면 A도 마찬가지로 V의 속력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처음에 유지하고 있던 이 L이라고 하는 거리는 과연 시간으로 하면 얼마일까? 시간으로 하면. 자, 시간을 따져봅시다. A, B 사이의 거리가 L이죠. 그럼 그때 시간은요? 얼마로 가요? 3V로 L만큼 갈 때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3V로 L만큼 갈 때예요. T분의 L이에요. 따라서 시간 T는요? 3V분의 L이라고 하는 시간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시간 간격이 이만큼이었으니까 이 시간 간격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3V분의 L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같은 비탈면을 가니까 가속도는 동일해요. 이거는 동일해요. A와 B가 동일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가속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가속도, 동일한 가속도, 등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인 거가 된단 말이에요. 등가속도에서는요,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리고 거리는요, 이 면적이죠. 이 면적을 처음 속도 V1, 나중 속도 V2의 이 사대리꼴 면적을 구해도 되지만 두 개의 평균값에서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도 되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평균값은요, 처음과 나중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이게 PQ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P점이 처음, Q점이 나중이란 얘기예요. 그럼 처음이 2V, 나중이 V, 더하면 3V 되죠. 나누기 2로 나누면 이게 평균값이에요. 이 평균값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죠. 이동거리. 따라서 S는 2분의 3V 곱하기 3V분의 L이에요. 그럼 없어지죠? 그럼 뭐가 나와요? 2분의 L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금속판에 초록색 빛을 비춰서 방출된 광전자를 가속하여 이중 슬릿에 입자시켰더니 형광판에 간섭무늬가 나타났답니다. 금속판에서 빨간색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았대요. 빨간색은 그러면 문턱진동수, 한계진동수라고 하는 문턱진동수, 그거보다 낮은 진동수란 얘기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줄어든다. 물질파 파장 어떻게 나옵니까? 람다는 M, V분의 H 이렇게 나오죠. 속력이 커지면 물질파 파장 줄어드는 거 맞았죠?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초록색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도 간섭무늬의 밝은 부분은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 세기는요, 바로 광자수라 그랬죠. 세기를 감소시키면 광자수가 줄어드니까 형광판에 부딪히는 간섭무늬는요, 흐려지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빨간색 빛의 진동수보다 크다. 빨간색을 비췄을 때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빨간색의 문턱 진동수는, 빨간색은 문턱 진동수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문턱 진동수는 빨간색 빛의 진동수보다 크다. 맞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그림 가는 13번에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 P와 Q로 연결하여 C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내고 나는 C를 가만히 놓은 후 시간에 따른 C의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1초일 때 P가 딱 끊어져요. 줄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A와 B의 질량은 각각 2kg, 1kg이고 C의 질량은 안 나왔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A가 2kg, 이게 2kg A고요. 이게 B에 연결되어 있어요. B는 얼마냐면 1kg, 이게 B예요. 이게 P라고 하는 실이고요. 줄이고
그 다음에 도르래를 통해서 실 Q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놈이 C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C예요. 이거의 질량을 MC라고 해봅시다. 이게 Q실이에요. 일출 때 P가 딱 끊어졌대요. 그럼 일출 때 그래프가 변해야 되죠? 실제로 변한 그래프로 나옵니다. 자, 여기 시간이고요. 여기가 속력이에요. 속력. 일출 때 1이었다가 1, 그 다음에 2로 가요. 얼마일 때? 3초일 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0에서 1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단, 실의 질량 모든 마찰은 무시하랍니다. 자, 0에서 1초까지 C가 이동한 거리는 3m이다. 0에서 1초까지 C가 이동한 거리. 요거죠? 0에서 1초까지. 이 거리 얼마 나옵니까? 이거 S는 2분의 1 밑면 1 곱하기 높이 1 하니까 0에서 3초까지죠? 1에서 3초까지죠? 그럼 요 면적이죠? 요 면적. 1에서 3초면 미안합니다. S 1에서 3초까지. 그럼 사다리꼴의 면적이죠? 2분의 1 밑변 2 윗변 1 높이 얼마예요? 2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3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어요. 니은 C의 질량은 1kg이다. 자, C의 질량을 MC라고 해볼게요.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가 얼마죠? 요거죠? 자, 니은입니다. 끊어지기 전 가속도는 요거 기울기 1분의 1이니까 1 나와요. 1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죠. A, B가 끊어지기 전에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F라고 하고 실이 잡아당기는 걸 장력 T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T지요? 자, 그럼 A와 B에 작용하는 힘을 방정식을 써봅시다. F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T는 위쪽으로 잡아당기고 그러면 F 빼기 라지 T는 요거죠? 뭐하고 같아요? 요게 알짜임이죠? 알짜임과 같죠? 그럼 알짜임은 얼마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내려가려고 하는 가속도 그 가속도가 얼마예요? 지금 1이죠? 끊어지기 전 질량은요 2 더하기 1 가속도 1이에요. 그러면 T는요 C예요. C의 운동방정식 T라고 하면 안되죠. C의 운동방정식은요 요 놈으로 당겨지죠. 그러면 T는 얼마예요? C의 질량을 MC라고 했어요. MC 곱하기 그때 얘 끌려가는 가속도는 1이었어요. 곱하기 1이에요. 그렇죠? 변변 더 해볼게요. 그러면 내려가려는 힘 F는 뭡니까? 요거 3 더하기 MC예요. 근데 F가 뭐예요? MA인데 뭐예요? F는요? 이거 곱하기 요거 내려가려는 힘이 MA인데 전체가 3이죠? 3 곱하기 내려가려고 하는 가속도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때의 가속도는 알짜 가속도가 아니에요. 여기에만 작용하는 가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A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끊어진 후 가속도는 얼마예요? 끊어진 후는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2분의 1 나와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0.5예요. 됐죠? 그러면 끊어졌으면은 A는 더 이상 C에 영향을 안 주고 누가 줘요? B만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B와 C와의 운동방정식 세우면 됩니다. B에 작용한 힘은 내려가려는 힘 그대로 있었고 뭐예요? 근데 FB가 내려가려는 힘이에요. 빼기 장력이 FB 곱하기 1kg 곱하기 가속도 그때의 가속도 2분의 1이었어요. C에 작용한 운동방정식은요. T는 MC 가속도 2분의 1 변변 더해보세요. 변변 더하면 FB는 2분의 1 MC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FB는 뭐예요? 1 곱하기 A 나오죠. 됐죠? 즉 A가 이거란 얘기예요. 요 A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1 MC의 질량 2분의 1 요거는 3 더하기 MC예요. 됐죠? 그럼 이거 2분의 3이니까 요거 MC가 넘어오면 2분의 1 2분의 1 MC는 2분의 3 넘어가면은 2분의 3 남죠. 2분의 3이에요. 따라서 MC는 3kg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1kg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디귿이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0.5초일 때와 2초일 0.5초일 때가 2초일 때 3배. 0.5초일 때는 바로 요거죠. T 값을 구하면 되죠. T. 그쵸? MC가 3이에요. 그럼 T는 여기는 3 나오죠. 그쵸? 디귿에서 0.5초일 때 T 이퀄 0.5초일 때 T는 얼마 나와요? 3 곱하기 1하니까 3 나와요. 그런데 T가 1초, 2초일 때 2초일 때 라지 T 장력은 3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뭐 나와요? 1.5 나오죠. 됐죠? 그러니까 요게 요거의 2배가 되지요. 틀렸습니다. 3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은 열 효율이 0.2, 열 효율이 0.1입니다.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가 압력, 여기가 부피예요. 그런데 여기가 A예요. A에서 B로 가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왔고요. 그리고 C에서 A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온대요. 근데 A에서 B로 가 되는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대요. 등적 과정이죠. 자, 여기는 부피가 일정, 이거는 등적이에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되는 과정은 단열이 됩니다. 이거는 등온이 아니라 단열이에요. 온도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하고 열적 출입이 없을 뿐이지 등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C에서 A로 되는 과정은 등온, 요게 등온이래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에서 A로 될 때, 자,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올라가죠. 그럼 저절로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올라가진 않죠. 뭐 해야 돼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야 돼요. 받은 일이 160이래요. C에서 A로 될 때 받은 일이 160주울을 받았대요. 됐습니까? 일을 받았어요. 그럼 일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지금. 외부에서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160주울이란 얘기예요. 자, 니은 봅시다. 보기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보세요. 기체의 온도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B하고 C하고 하는 단일 과정인데 부피가 늘어나요. 압력 내려가고 온도 내려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B에서가 C에서보다 높은 거 맞았습니다. 기억은 맞았고. 니은 A에서 B로 갈 때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00주울입니다. 자, 봅시다. A에서 B로 간대요. 여기서 지금 흡수한 게 160이 되죠. 됐죠? 그런데 A에서 B로 갈 때 흡수한 열량이 얼마냐고 했어요. 됐어요? 여기에서 에너지 뭐 한 거예요? 온도 내려가니까 에너지 줄어들었죠. 이렇게 가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거를 충당하고 다시 또 올라간 거죠. 원래 위치로. 그럼 효율은요? 0.2라고 했어요. 효율은 어떻게 구하죠? 0.2는 1 빼기 흡수한 거분에 방출한 거죠. Q1분의 방출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160 받은 거 방출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죠. 됐죠? 그래야지만 처음 상태랑 같아질 거 아니에요. 흡수를 안 해야지만 처음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60을 방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처음의 양은 얼마예요? Q1은. 흡수한 거는 0.8 나오죠. Q1분의 160은 0.8 나와요. 따라서 Q1은 얼마 나옵니까? 200 나와요. 되었어요?
자, 그럼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200이란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습니다. 티귿. B에서 C로 되는 과정.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240이래요. 흡수가 200. 방출이 160. 1 얼마예요? 그러면 40이죠. 됐죠? 1은 40이에요. 그런데 한 1은 40이에요. 외부의 한 1은 40주울이에요. 근데 B 상태는 바로 뭐예요? B 상태는 외부에 일을 해주고 방출한 에너지 합한 거죠. B는요, 외부에다 B에서 저 어떻게 해요? 외부에 일을 해주죠, 사실.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일을 해줘요, 사실만큼. 그 다음에 방출한 에너지는요, 얼마예요? 160이죠. 160 방출해야 되죠. 여기서 흡수한 거라 되잖아요. 그럼 이 160 방출했다가 된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40 더하기 160 하니까 뭐가 돼요? 200. 되었어요? 20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240이라고 했죠? 240이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강 X가 입사각 세타로 매질 1에서 매질 2로 입사할 때는 굴절하고 X가 입사각 세타로 매질 3에서 매질 2로 입사할 때는 전반사한답니다. 자, 15번인데요. 요게 매질 1이고요. 매질 2고요. 매질 3이에요. 단색강 X가 갈 때 매질 1에서 2로 가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법상을 그렸더니 요게 세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꺾였어요. 이 각도가 더 크죠. 요 세타 프라임이 세타보다 더 커요. 그럼 이게 소환 매질이에요. 즉 N1이 N1 매질과 N2 매질 비교해보면 1 매질이 더 밀한 매질이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매질에서 2매질로 가요. 똑같이 법산 그린 곳에다가 했을 때 똑같은 각도의 세타로 가요. 똑같은 각도 세타로 했는데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N3매질이 N2매질보다 밀한 매질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거 찾으셨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굴절률은 2가 가장 크다? 누가 커요? 얘는 전반사가 일어났죠. 그쵸? 얘는 아직 전반사 안 일어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굴절률은 누가 커요? 2가 큰 게 아니라 3이 제일 커야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X가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입니다. 그때는 전반사 해요? 안 되죠. 소환 매질에서 밀은 매질로 가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임계각은 X가 1에서 2로 입사할 때 1에서 2로 입사할 때가 3에서 2로 입사할 때보다 크다. 임계각은요. 얘는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임계각은요 이미 지났다는 얘기죠. 요게 세타가 임계각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아직 임계각 도달을 안 했고, 따라서 임계각은 X가 1에서 2로 입사할 때가 3에서 2로 입사할 때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이요.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고정되어 있답니다. 16번. 요게 0이고요. 요게 0인데 A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마이너스 D 위치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P점, D 위치가 P점이고요. ED 위치가 Q점이래요. 그 다음에 3D에 이렇게 있어요. 뭐가요? 이게 3D인데 B 도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D, ED 위치에 여기가 ED예요. ED 위치에 C 도선이 있어요. A, B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 I0인 전류가 흐른답니다. 반대 방향이랍니다. 됐죠? 반대 방향이랍니다. 그 다음에 C에는 색이 IC의 전류, C에는 IC의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몰라요, 지금. 일정하게 흐른답니다.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을, 자,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란 얘기죠. 자, X축상의 점 PQ에서 세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각각 양과 음이랍니다. P에서는요, 양의 방향이래요,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이래요.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했다고 했으니까 Q에서는요, 자기장의 방향이 음이래요. 즉 Q에서는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찾으래요. 자, 그럼 첫 번째 해봅시다. 만약에 A의 아래쪽 방향으로 흐른다면 B는요, 서로 반대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B는 위쪽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와 B가 I0로 동일하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점 P에서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는요, 먼저 C는 일단 고려 대상 제외, B, C점에서는요, P점에서는요, B, A에 의한 도선과 B, B에 의한 도선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을 합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A가 아래쪽으로 흐른다고 쳐보세요. 아래쪽으로 흐르면요, 엄지손가락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A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나오는 방향은 그러면 플러스라고 했어요. 요거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그러면. 응? 반대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얘도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죠. 맞나요? 아래쪽으로 흐른다면은 나오는 방향. B는 위쪽으로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 반대로 흐르니까요. 이렇게 가면은 P점에서 나오는 방향. A점에서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흘러주니까 나오는 방향. 두 개 다 나오는 방향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거는 K, 거리가 얼마예요? ED. A에 의한 거는 ED 분의 I0. 그렇죠? 그 다음에 K, B에 의한 것도요, ED 분의 I0. 거리가 ED 떨어졌잖아요. 이거 하면은요, K, D분의 I0 둘 다 같은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이에요. 여기에다가 C를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죠. 아니요, 더했을 때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더해주기를 B, C에 의한 값을 B, P에다가 B, C에 의한 것을 더했을 때 이놈이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나오는 방향. 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B 전체 B는요, B, A와 B에 의한 거 더하기 B, C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 구했어요. 구했으니까 K, D분의 I0 더하기 B, C에 의한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점 Q에서 봅시다. 점 Q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B, Q에서는요, A에 의한 거와 B에 의한 거, A에 의한 거, B, A에 의한 거와 B, B에 의한 거, 그 다음에 B, C에 의한 걸 합했을 때 뭐란 얘기예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BA는 뭐예요? Q는 이거는 3D죠. 거리 K 3D분의 I0 더하기 BA 한 거는요 D분의 I0죠. 됐습니까? K D분의 I0 이거 두 개는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더하기 BC예요. 됐죠? 자, 두 개가 나오는 방향이 Q에서 AA한 거와 BA한 건 Q에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BC 자체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됐죠? 그럼 B에서 들어가는 방향, BCA한 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류는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그래야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즉, 이렇게 흘렀을 때 C에는 흐르는 방향이 오른쪽이란 얘기예요. 플러스 X 방향. 됐습니까? 그럼 이게 플러스 X 방향일 때 여기는 자, 그럼 봅시다. 플러스 X 방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요거 들어가는 방향과 요거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됐어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요거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러면 그런데 합했을 때 나오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BC의 크기는 요거보다 작아야 돼요. 됐죠? BC의 크기는 K D분의 I0 요거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요거보다 작은데 요거보다 BC가 작아요. 작으면 요거보다 작은 값이니까 전체 값은 나오는 방향이 남지요. 그러면 CQ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안 되죠. 그럼 이건 모순이란 얘기예요. 이건 모순. 그럼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A에서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방향이 돼야 되고 B에서는 내려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C는요. 이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점 P에서 P는 A에 한 거는 뭐죠? 요거죠. 요거. B에 한 것도 요거고요. 그쵸? 그러면 두 개 더하면 K D분의 I0예요. 근데 얘는 A에서 올라가는 방향이면 들어가는 방향이죠. P점에서. B에서 나오는 방향이면 또 B에서도 들어가는 방향이죠. 두 개 다 얘는 뭐예요?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P점에서 C를 더하면 되죠. 이제 따라서 B 전체 값은 B A 더하기 B B에 한 거 B C에 한 건데 요거는 이거예요. D분의 I0 곱하기 B C에 한 거예요. 더하기 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Q점에서 점 Q에서 전체 값은 BA와 B에 한 거 바로 요거죠. K D분의 I0 더하기 BC란 말이에요. 그런데 Q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방향. 그럼 BC는 적어도 요거보단 작다는 얘기죠. 요게 아니죠. 요게 거리가 다르니까 요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B는 요거. 그러면 두 개 더하면은 K 3 D분의 I0 더하기 K D분의 I0 더하기 BC예요. 됐죠? 자, 그런데 요 놈은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근데 P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 값이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쵸? BC가 K D분의 I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이거는요. K 3 D분의 4I0 더하기 BC예요. 그러면 BC가 요거보단 커요. 대신에 그래야지만 여기 전체 값이 뭐가 돼요?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Q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죠?
요거는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BC는요, 어떻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C는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맞았죠? 위쪽 방향.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이요. IC는 2배의 I0이다. I0 봅시다. 여기에서 BC가 요거예요. 그렇죠? 그럼 BC 값은 얼마 나와요? K 2D분의 IC란 말이에요. K 2D분의 IC보다 커야 돼요. D 없어지고 K 없어지고 따라서 IC는 2배의 I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17번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랍니다. 실험 과정 보시면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관에 감긴 코일, 저항, PN 접합 다이오드, 스위치, 검유계가 연결된 회로를 구성하랍니다. 자, 그래놓고 스위치를 A에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향하랍니다. 그 다음에 관의 중심축을 따라 통과하도록 자석을 점 Q에서 가만히 놓고 자석을 놓은 순간부터 시간에 따른 전류를 측정하랍니다. 그 다의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동그라미 기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라 스위치를 B에 연결하고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하랍니다. 그래서 마는 다를 반복하랍니다. 그래서 마의 결과가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A에다 연결하고 두 번째는 B에다 연결했는데 B는 다이오드가 있어요. PN 접합 다이오드로 되어 있죠? 자, 요놈이 키포인트입니다. 다이오드는요, 순방향 전압을 걸어야지만 전류가 흐르죠.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회로에 전류가 발생 안 하죠. 자, 그 그림이 원통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감겨져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위쪽으로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나눠졌는데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인데요. B는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어요. P형, N형. 그러면 P형이니까 위쪽이 플러스로 연결돼야지만 이쪽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검유계 있고요. 이 검유계의 바늘이 왼쪽 A냐 오른쪽 B냐의 접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B에 연결하고 났을 때 이 결과를 보니까 지금 그래프가 위쪽으로 한번 됐어요. 그럼 B에 연결했다는 얘기는 B에 연결했어요. 여기다 연결하고 S극을 놓은 거죠. S극을 통과하게끔. S극이 통과하게끔. 자, 그러면 S극이 가까이 와요. S극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형성이죠. 근데 이게 가까이 오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까이 오니까 이 원통형 코일에는요,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죠. 그렇죠? 평형 상태 유지를 위해서. 그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쪽이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이 N극이면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N극을 향해서 감아주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이 되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돼요. 그럼 역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역방향이니까 이 다이오드에 그럼 B를 연결하고 이렇게 흐르니까 다이오드에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즉 S극이 가까이 올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류가 안 흘러요. 이렇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즉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S극이 가까이 올 때는 안 흘러요. 그럼 S극이 이제 이 자석을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와요. SN이에요. S극이 멀어져요.
그러면 n극이, s극이 이렇게 되면은 위쪽이 n극 아니에요. n극에서 나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요, 나가는 방향이 줄어드니까 줄어들지 못하게끔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위쪽이 n극이 된단 말이에요. 위쪽이 n극이면 감아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위쪽이 플러스에서 다이오드 따라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얘기죠. 가능하죠. 즉 n극이 멀어질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멀어질 때. 됐죠? 빠져나와서 이렇게 멀어질 때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n극을 집어넣으면요, s극이 멀어질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n극이 가까이 오면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n극이 멀어질 때는요, 반대로 나와야 되죠. 그렇게 된 거 찾아보세요. 이때는 가까이 올 때는요, 밀어내야 되니까 n극에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증가하니까 얘는 밀어내야 되니까 위쪽이 n극이 되죠. 그러니까 가까이 올 때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A에다 연결하면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전류가 흘러요. 가까이 올 때 흐르고 멀어질 때는요, n극이 빠져나가요. 그럼 반대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반대로 전류가 흐르는 거, 가까이일 때 이렇게 됐다면 반대로 할 때는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찾아보세요. 네, 5번 있습니다.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18번이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하여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게 이게 바로 상대속도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상대속도를 물리학 원에서는 비중 있게 교과서에서도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끼기에 이 상대속도에 대한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게 느껴집니다. 요 거리는 2m래요. 됐죠? 그 다음에 요놈이 벽에 가서 땅 부딪혀. 여기 벽이에요. 나는 가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라는 얘기는 A와 B 사이의 상대속도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1, 2예요. 거리고요. 이거는 사이 거리고요. A와 B 사이의 거리고요. 0, 여기는 시간이에요. 여기 1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3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에서 1로 가요. 1로 이렇게, 2에서 0으로 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부딪히고 나서 상대속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지금 부딪힌 거 아니에요. 1일 때 이제 부딪힘이 생겨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요, 이때는 A와 B 사이의 상대속도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0에서 1초 사이 충돌한 상대속도, 즉 A에서 본 B 상대속도. A가 오른쪽으로 가죠? 이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 봤을 때 B는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됐죠? 즉 V,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속도는 상대방 속도 빼기 관측자 속도란 말이에요. 상대방 정지했으니까 0, 관측자 얼마예요? 요거죠? 요거죠? 이건 A만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충돌 일어나기 전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2죠? 기울기. 그쵸? 1분의 2니까 그러니까 이거 2니까 마이너스 2 나와요. 마이너스 2 미터 퍼 세컨예요. 됐어요?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속도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B는 0이죠? B가 0이에요. 그 다음 A는 얼마란 얘기예요? 얘는 그럼 2m per s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니까 이건 B가 마이너스 2로 움직이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에서 2, 3까지 2, 3까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3까지 이렇게 갔어요.
다음에 4, 5인데 이렇게 갔어요. 됐죠? 자, 이건 뭐예요?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상대 속도죠. 이건 얼마 나와요? 2분의 3 하니까 1.5 나와요. 이거는 A와 B가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상대 속도, 이거는요, B가 벽면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A에서 바라본 B의 속도, 상대 속도를 말한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0.5 나와요. 그렇죠? 2분의 1이니까. 자, 두 번째. 1에서 3초까지. A에서 바라본 상대 속도, V.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요, V, B 상대방 빼기 VA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1.5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에서 5초까지.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속도. 요거는요, B는요, 충돌하고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럼 마이너스 VB 프라임 빼기 V, A는 아직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자, 이거예요. 이거일 때 마이너스 0.5예요. 됐죠?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돼요. 그러면 VB 프라임 빼기 VA 프라임은 1.5 m/s.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VB 프라임 빼기 VA 프라임이 마이너스 0.5 m/s. 변변 빼줘요. 변변 뺍니다. 그러면 이거 빼주면은 2배의 VB 프라임은 이거 빼주면 2 m/s 나오죠. 따라서 VB 프라임은 뭐예요? 1 m/s예요. 그럼 VA 프라임은 얼마예요? 0.5. VA 프라임은 마이너스 0.5 m/s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B는 이렇게 가지만 A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0.5. 되셨죠? 그런데 지금 질량의 비를 찾으래요. 질량의 비는 운동량 보존법칙 쓰면 됩니다. 자, 처음 충돌전 MA, 충돌전의 속력 2지요. 2요. 그 다음에 MB, 충돌전 B는 정지 0. 충돌 후 MA, 속력 얼마예요? 마이너스 0.5. 왼쪽으로 가죠. 더하기 MB 곱하기 얼마예요? 1이요. 그러면 0.5에다가 이거 넘어가면 2.5. 2.5 MA는 이거 얼마예요? MB. 그렇죠. 따라서 MA 대 MB는 1대 2.5 하니까 뭐예요? 1대 2분의 5 하니까 2대 5 나와요. 그러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입니다. 그린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입니다. 19번이요. 이게 A, B, B인데 플러스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A의 위치는 0, B의 위치는 D, 그 다음에 여기 2D, C의 위치는 3D, 여기가 3D 위치래요. 여기가 C예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얘는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대요. 그 다음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만 X 이퀄 2D로 바꿨대요. 이게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란 얘기예요. 영, D, 2D 위치, 여기가 3D였고요. 됐죠? B는 플러스, 자, 이렇게 있었단 얘기예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여기 F, 넷 A는 0.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랍니다. B는 플러스 전화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으래요. 자, 그러면 F R자임, A의 작용 R자임은 0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R자임이 0이에요. R자임이 0이면 만약에 C가 플러스고 A가 플러스라면 C가 플러스고 A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성립 안 되죠. 전부 청력이 생기니까 A에서 R자임이 0 안 나와요. 그럼 C가 플러스면은 A는 마이너스라면 C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라면 얘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잡아당기니까 R자임이 0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C는 플러스는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죠? C는 바로 마이너스 극이에요. C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요게 R자임이 0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A는 무슨 극이 돼야 되죠? A가 플러스면은요. 얘한테는 밀려나고요. C한테는 끌려와요. 그렇죠? 그럼 0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A가 플러스면 C에서는 잡아당겨지고 B에서는 밀려나고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을 봐야 돼요. A가 플러스라면. 자, A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C는 마이너스고 여기처럼 C가 마이너스고 그러면 C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이 오른쪽이냐? 플러스 플러스니까 얘는 당겨져서 왼쪽이 돼야 되죠? 그러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C는 마이너스지만 A는 그럼 뭐란 얘기예요? A도 마이너스 극이란 얘기예요. A도 마이너스 극. 됐습니까? 자, 그럼 F 넷 C에 작용하는 거는요. 여기서 C에 작용할 자이면요. A가 C에 작용하는 거 요건 마이너스고 요것도 마이너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F A가 C에 작용하는 힘 더하기 F B가 C에 작용하는 힘을 더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C에 작용하는 게. 됐죠? A가 C에 작용하는 거는요. A가 C에 작용한 거리 3D예요. 그러면 K 3D에 제곱하니까 9D의 제곱 QA QC예요. 더하기 B가 C에 작용하는 거 K 거리는 얼마예요? 2D죠? 4D 제곱 QB QC예요. 자, 그런데 A에서는 청력 밀어내는 힘이죠. B에서는 인력 이렇게 당겨오는 힘이죠. 그랬을 때 오른쪽 R자 힘이 오른쪽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요 힘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즉 절대값 K 9D 제곱 QA QC 요거의 크기가 절대값 K 4D 제곱 QB QC 요거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공통 상수는 없어지고 QC 없어지고 따라서 QA 나누기 9 요놈이 뭐란 얘기예요? 4분의 QB 요거랑 그거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QA는 뭐보다 커요? 4분의 9 QB보다 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봅시다. 여기서 F 넷 A에 작용한 R자임이 0이라 그랬죠? 그 얘기는 B하고 C하고 작용한 거와 C하고 A하고 작용한 거 합하면 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F B가 A에 작용한 힘 더하기 F C가 A에 작용한 힘 합하면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B가 A에 작용한 거는 거리 D죠. K D 제곱 QB QA 더하기 K C가 A에 작용한 거는 2D죠. 그러면 4D 제곱 QC QA 이게 0이에요. 0이란 얘기는 절대값 K D 제곱 QB QA 요놈하고 절대값 K 4D 제곱 QC QA 요놈하고 같단 얘기죠.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A 없어지고 따라서 뭐란 얘기예요? QB는 뭐랑 같아요? 4분의 1 QC와 같단 얘기죠. 되었어요? 자, 그럼 QB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QA는 뭐보다 커요? 4분의 9 곱하기 4분의 1 QC보다 커요. 그럼 이거는 16분의 9 QC보다 큰 거예요.
됐죠? 그러면 QA와 QC를 비교해보면 누가 큰 거예요? QC가 큰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 A는 음전하이다. 맞았죠? A는 음전하 찾았습니다. 니은, 전환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A가 C보다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디귿,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습니까? 전기력의 방향?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다릅니다. 왜요? 니은에서 C가 전하량이 더 크잖아요. 그쵸? QC가 이거란 말이에요. QC가 QA니까 요거보다 크니까 B는요 이쪽으로 당겨지죠. 그쵸? 그 다음에 기억이 A는 음전하, B는요 B는 왼쪽으로 힘받죠. 그렇죠? 여기 B는 나는 왼쪽으로 힘받아요. 왼쪽으로 힘받으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플러스 X, 니은에서는 니은을 기준으로 하면은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힘받고 됐어요?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보면 요게 크니까 거리가 같을 때는 이쪽으로 힘을 받는데 얘는 멀어졌죠? 그러면 이쪽으로 힘 받는단 말이에요. 크기를 비교해보면. 따라서 방향은 반대입니다. 같다고 했으니까 틀려서 기억만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물체 AB를 각각 서로 다른 빗면의 높이 HA, HB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답니다. A가 내려가는 빗면의 일부에는 높이차가 4분의 3 H인 마찰 구간이 있고 자, A가 이게 A인데 3M이에요. 높이는 처음에 H였어요. HA 요게 HA 높이였고요. 중간에 마찰 구간에 해당하는 높이가 요게 4분의 3H래요. 4분의 3H고요. 그 다음에 A가 다시 올라온 높이가 4분의 H래요. A가 땅 부딪혀갖고 A는 4분의 H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마찰 구간, 여기 마찰 구간에서 뭐 하냐면 등속도 운동하고요. HB인 곳에서 B는 놨어요, 얘는.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HB. 이게 B고요. 이거의 질량은 EM이랍니다. 땅 충돌하고 나서 얘는 이쪽으로 올라온답니다. 많이 올라오네요. 높이 4H를 올라온답니다. 충돌 후에. 여기서 0이 됐답니다. 자, 수평면에서 B의 속력은 충돌 전에 2배랍니다. 충돌 전에 2배랍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A, B의 질량은 각각 3M, 2M입니다. 그랬을 때 높이 HA 분의 HB의 높이 값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고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마찰이 없다면 전체 에너지가 바닥으로 내놓으면 되죠.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바닥에서 충돌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변했어요. 그렇죠? 얼마만큼? 요만큼 4분의 H에 해당하는 높이 에너지 차이만큼 마찰로 없어져요. 마찰로. 자, 그러면 봅시다. 얘가 충돌할 때의 속력을 그냥은 구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충돌 직전의 속력을 구할 수 없죠.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충돌 후에 얘가 올라갔죠. 그렇죠?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4분의 H만큼.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충돌 직후 2분의 1 M V
A의 제곱이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충돌 후니까 얼마로 가요? mg m 3m이죠. 미안합니다. 3m입니다. 3m 그러면 2분의 1 3m va 프라임의 제곱은 3mg 곱하기 4분의 h예요. 그러면 3m은 없어지고 됐죠? 그러면 2분의 1 이거 없어지고 2 되고 따라서 va 충돌 직후 va는 뭐란 얘기예요? 루트 2분의 GH란 얘기예요. 충돌 직후의 속력이.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것도 얘는 그런데 요 높이에서 와서 충돌한 거죠. 그리고 나서 충돌 직후에 여기까지 갔죠. 그럼 충돌 직후에 갖는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뀐 거죠. 마찰 구간이 없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2mg 곱하기 얼마까지 가요? 4h까지 가요. 얼마가? 2분의 1 2m 충돌 직후 VB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2m 없어지고 이거 하면은 8gh 따라서 루트 b 요거 프라임은 2 루트 2gh 나와요. 충돌 직후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의 2배랍니다. 따라서 충돌 전 b는요 얼마란 얘기예요? 루트 2gh 요게 2배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러면 요 루트 2GH는 얼마예요? 요거의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왔을 때의 값이죠. 따라서 2분의 1 질량 2m짜리가 요거의 제곱 2GH로 내려왔을 때인데 그때 그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 거니까 2mgH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m은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따라서 G 없어지고 따라서 H B는 H 높이란 얘기예요. 자, 이거는 H 나왔어요. 이제 HA만 구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충돌 전 속력을 VA라고 할게요. A는 그럼 충돌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3m 곱하기 VA 오른쪽으로 하죠. VA 오른쪽으로 가서 충돌을 해요. 그 다음에 빼기 B는요 왼쪽으로 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2m 곱하기 충돌 전이 요거였어요. 됐죠? 루트 2gh 요거가 충돌 후 A는 이쪽으로 가죠. 충돌 후 요거예요. 충돌 후 3m 루트 2분의 gh 더하기 자 오른쪽 가죠. 2m 2 루트 2gh 충돌의 속도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만 남기고 다 넘겨요. 그러면 3m va 요거는 넘어가면은 어떻게 계산되죠? 봅시다. 이게 2분의니까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2 빼고 4, 2 하니까는 2분의 1 되고 2gh 나오면 되죠. 그러면 2분의 3 오케이. 2분의 3 m 루트 2gh죠. 요거랑 같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하면 2 하니까는 4m 루트 2gh 되고 이거 넘어가면은 플러스 2m 루트 2gh예요. 그쵸? 이거 다 더하면은 2분의 6에다가 12, 15 2분의 15m 루트 2gH예요. 됐죠? 그러면은 m은 없어지고 요거 5 되고 됐습니까? 이 맞나요? 뭐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요. 2분의 3, 5 15, 2분의 5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에다가 잠시만요. 2에다가 하면은
이거 부호를 빼먹었습니다. 얘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미안합니다. 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6이고요. 이거 하면 이게 아니고요. 2분의, 이게 6m이니까 2분의 12 하면은 2분의 9. 이렇게 2분의 9 m 루트 2g h예요. 그럼 이거 하니까 3 나오죠? 그럼 2분의 3 나와요. 따라서 VA는 2분의 3, M은 양쪽에서 없어졌어요. 루트 2G H예요. VA 초기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보존 쓰면 되죠. 무슨 얘기예요? 이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때 운동 에너지로 다 변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운동 에너지와 이때 감소한 에너지를 합한 값이 요 전체 에너지죠. 됐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3m GHA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뭐란 얘기예요? 이때 감소한 에너지 얼마요? 3mg 높이 4분의 3h 4분의 3h만큼 감소하죠. 그 다음에 더해주기를 이때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요거죠? 충돌 직후 직전이니까 그러면은 2분의 1 m은 3m v제곱이니까 요거 그러면 4분의 9 곱하기 2gh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러면 g는 없애주자고요. g 없애주고 m 없애주고 됐죠? 그러면 3ha는 이건 4분의 9h 더하기 8분의 39, 27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h 이거는 여기 2가 있으니까 약분되죠? 4분의입니다. 4분의 27 그러면 4분의 36h예요. 됐어요? 이거 하면은 12 따라서 이것도 약분되면 3 그러면 HA는 3H예요. 근데 문제는 뭘 구하는 거예요? HB 나누기 HA HB는 H라고 했고 이거는 3H니까 3분의 1이란 얘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달에 있었던 고3 모의고사 물리학 1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